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메시가 눈짓하는 거, 또 그거에 대한 대항 제스처로서 호날두가 아레이로 눈짓을 하는 거, 이 얘기로 황인종 그 시리즈 1편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눈짓이라는 이 인종차별적인 못된 제스처가 어떤 근거로 시작됐는지 하는 거를 황인종의 탄생이라는 아주 좋은 책을 근거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구상에는 백인종이 있고 흑인종이 있고 황인종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책에 보면은 그 황인종에 대한 그 역사적인 연구를 한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은 황인종이라는 종족은 1800년 이후에요. 1800년 이전에는 황인종이라는 종족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아시아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아시아 사람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황인종으로 딱 집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위에서 보면은 실제로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도 보면은 어떤 사람은 굉장히 하얘요. 백인 이상으로. 또 어떤 사람은 또 밖에서 일하는 사람은 또 약간 그 거무스름한 사람도 있고. 그 1800년 이전에는 서양 사람들이 동양 사람을 어떻게 봤느냐? 그냥 백인으로 본 거예요. 백인으로. 그때 백인의 기준은 뭐냐? 백인의 기준이라는 건 그거죠. 문명의 기준으로 본 거예요. 문명. 잘 살고 그런 사람들은 화이트다. 백인이다. 어떤 인종에 대한 판단은 그 문화, 경제라 이걸로 판단하는 거지 피부색으로 판단하는 거는 1800년 이전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 책의 서문인데요. 서문이 아주 서문 제목이 멋있습니다. 너희는 여기 이제 동아시아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백인이 아니다. 그 전에는 백인이었으나 19세기에 황색성이 발명되면서 동아시아 사람들은 더 이상 백인이 아니게 됐다는 거예요. 1800년, 19세기는 1801년부터 시작하죠. 1801년 이전에는 아시아에는 그냥 통틀어서 백인이었지만 1801년 이후 더 이상 백인이 아니다. 아시아 사람들은. 그래서 13세기 1200년대에 중국에 왔던 마르코 폴로, 그래도 잘 아는 사람이죠. 동방견문록. 이 사람도 그 중국에서 본 사람들에 대해서 백인으로 표현해요. 그냥 화이트하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1684년 프랑스의 의사 겸 여행가인 프랑스와 메르니에는 중국 사람에 대해서, 동아시아인에 대해서 진짜 백인이다. 그러니까 백인보다도 더 하얀 백인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게 책에 기록을 남긴 거예요. 또 12세기 말이면 이제 뭐 1190년 뭐 이 정도 되겠죠. 그 마르코 폴로와 같이 중세 초기에 중국에 왔던 기행문 작가들이 캐세이는 중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캐세이 지도자와 일본인을 모두 백인으로 지칭하는 걸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1914년 조반니 다 엠폴리, 이 사람은 피렌체 태생의 포르투갈 항해자래요. 이 사람의 기록도 보면은 중국인들에 대해서 백인이다. 이 사람들은 뭐 옷은 독일인처럼 입었고 신발은 프랑스인 같았다. 독일인, 프랑스인 다 유럽에서 잘 나가는 잘 사는 사람들이죠. 또 류큐제도 오키나와 사람에 대해서도 뭐라 그랬냐면 오키나와 사람에 대해서도 백인이다. 그 사람들은 오키나와 사람들은 백인이고 옷을 잘 차려입었으며 중국인보다 훨씬 품위가 있다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오키나와 사람들이 백인이고 옷을 잘 차려입었고 중국인보다 훨씬 품위가 있다고 얘기한 것은 아마도 일본인이 더 부유하다고 믿었기 때문인 듯하다. 심지어 인도에 가도 귀족들은 얼굴이 하얘요. 밖에 나가서 태양을 안 쐬니까, 햇빛 밑에서 일을 안 하니까. 반면에 그 미국 사람들도 햇빛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피부가 빨개요. 왜냐면 햇빛에 타가지고. 백인이 화이트가 제일 잘났고, 그 다음에 흑인이 제일 못났고, 그 다음에 중간이 황인종이다 하는 그런 개념이 1800년 이전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은 언제 생기느냐? 황인종이라는 것은
19세기 1800년부터 시작하는 거죠. 19세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인종적 지시어가 됐다. 옐로우, 황색이라는 것이 달리 말해 동아시아인을 통째로 황색 인종으로 지칭되기 전까지는 황인종이 아니었다. 그리고 황인종은 19세기 말이 되면 더 비하하는 그런 용어인 몽고인종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 마이클 키버기 자신이 그 인종에 대해서 연구한 거, 그걸 이렇게 밝혀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1800년 이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1800년 그러면은 그 이른바 서세동점, 유럽 세력이 전 세계를 휘몰아가면서 전 세계를 식민지로 만드는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1786년에 조선 정부는 천주교를 금지하는 그런 포교령을 내려요. 그리고 천주교 서적도 금지시키고. 왜 그랬겠어요? 그 당시에 천주교가 물 밀듯이 밀어닥치니까. 근데 항상 유럽 제국주의 세력이 어느 나라를 침략할 때 제일 먼저 가는 선발대가 선교사들이에요. 선교사들이 가서 판을 깔고 그 다음에 군대가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세동점을 하니까, 그러니까 황인종이란 인종이 탄생한 거는, 황인종이란 인종이 탄생한 시기는 딱 유럽 제국주의가 중국, 한국, 중국, 조선을 먹으러 올 때, 그때 황인종이 본격적으로 탄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황인종이란 개념을 만든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죠. 유명한 사람들 이름이 또 나옵니다. 우리가 아주 대단하게 알고 있는 유럽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주 악의적으로 피부색을 기준으로 해서 인종을 나누고, 그리고 더러운 황색을 아시아 사람들한테 갖다 붙여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런 얘기가 이 책에 나옵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또 알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